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옆에 있는 무궁화 동산이라는 작은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무궁화 동산은 예전에 권력의 최고위층들이 이용했다는 그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안가를 허물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쏜 두 발의 총탄을 맞고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16이 일어난 지도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다가 흥미로운 영상 몇 개를 찾았는데, 바로 김재규의 자택이 12.6 직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곳을 김재규 폐가 또는 김재규 흉가라고 부르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간에서 소위 김재규 폐가라고 부르는 저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건물이 꽤 크고 부지도 넓어서 고위층이나 재력가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집 같긴 하네요. 저는 지금 성북구 보문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빌딩이 는 김재규의 보문동 자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12.6 직후 합수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김재규의 보문동 자택에는 수천만 원대의 자개장, 고려 자기, 각종 그림, 하여튼 사치 물품들이 집에 가득가득해서 집에 다 전시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따로 창고를 두고 그곳에 보관해 두고 있었고, 고기며 과일이며 음식이 가득했는데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들과 절대 나누지 않고, 혹여나 하나라도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베풀면 김재규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타박을 했다라고 해서 김재규를 일종의 파렴치한으로 보는 수사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신군부의 그런 수사 결과가 김재규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김재규가 실제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 직후에 김재규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 그 김재규의 부인이었던 김영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이 보문동 자택에서 계속 거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곳을 처분을 하고 강남 노년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 후에 아마 이렇게 빌딩이 들어서서 자취는 지금은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강서구 의회 건물입니다. 이곳은 1973년 김재규가 부인인 김영희 여사의 명의로 구입했던 등촌동 자택 부지입니다. 73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74년 2월에 2층 양옥집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12.6 직후에 그 국유재산으로 강제 헌납이 되는데, 당시 공판 기록에 보면 김재규의 재산으로 그 보문동에 자택하고 그 다음에 자택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이곳이 그 하나 더 있는 자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문동에서 왜 등촌동에 부지를 구입해서 양옥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자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되게 되고, 지금은 강서구에서 부의회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동소문동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주차장이 김재규의 모친인 권유금 여사가 거주했다고 하는 주택의 터입니다. 권유금 여사는 꽤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90 넘게 사셔서 1998년인가 99년에도 그 신문과 인터뷰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79년 12.6 이후에도 한 20여 년 넘게 사셨던 거죠. 12.6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김재규의 지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김재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효자였다고 해요. 저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보내고, 또 세간의 그 김재규에 대한 비난과 평가 같은 것들이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짐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 되면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셨다고 해요. 그 김재규 모친 권유금 여사의 어떻게 보면 회한이 담겨 있을 이 자리, 주차장 부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중구 다산동에
옥인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1978년에 김재규가 그 바로 밑에 동생인 김한규의 명의로 이쪽에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11.26 직전까지 지인들과 같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쪽에 있던 안가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11.26 직후에는 이것 역시 그 부정축제 대상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국가에 강제 헌납이 되고, 앞서 보신 집들이 주택이었다고 하면 이곳은 김재규에 있어서는 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종로구 옥인동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김재규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알려진 장정희가 1980년대 중반까지 거주했던 주택입니다. 장정희는 인사동의 도성이나 우이동의 선웅곽 같은 요정을 경영했던 마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설에 따르면은 김재규가 이 저택을 장정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준 걸로 알려져 있고, 11.26 직후에 국가에 몰수는 되진 않았지만 장정희가 수억 원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등을 찾아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장정희 씨가 이곳에서 거주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아름다운 재단 측이 인수를 해서 지금은 재단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서빙고동입니다. 옥인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서빙고동에도 김재규가 장정희한테 마련해 줬다는 저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거의 지금 폐허가 된 상황이어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저 안쪽으로 가면 한강중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거기에 중경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중경고등학교는 지금 2000년 너머로 학교를 옮긴 상태죠. 1970년에 개교 당시에는 군인 가정의 자제들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립과 경영에 있어서 김재규가 일정 정도 영향을 행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쪽까지가 사실은 다 그 중경고등학교 부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부를 떼어서 이 자택을 마련하고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장정희 여사가 2008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생애 마지막은 이쪽에서 지내셨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6곳 정도를 공판 기록이나 당시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곳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주민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곳이 김재규의 가옥이 맞다는 분도 계시고, 김도환의 자택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살았지만 계속 비어있기만 했지 누가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민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럴 땐 사실 가장 확실한 게 등기부등본이죠.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이 집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1960년대에 나온 기록인데, 그때 소유주가 뭐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찾아봤더니 김재규하고 어떤 관계나 연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김재규 본인이나 김재규의 가족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집을 김재규가 직접 혹은 김재규의 가족이 소유했던 집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중앙정보부 소속의 대공분실 또는 안가여서 이거를 김재규가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여서 저도 이곳을 김재규가 이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약간 반신반의한 상태입니다. 저보고 어느 쪽이냐고 확실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이쪽을 김재규가 살거나 이용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기록이라든지 주민분들의 증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곳을 김재규와 연관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재규의 자취를 찾아서 궁정동에서부터 이곳 정릉까지 서울 곳곳을 누벼봤는데요. 여기는 김재규의 여러 자취를 찾아보는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